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디자이너를 위하여의 김승민입니다. 오늘은 이 시작하는 UX 디자이너를 위하여 이 콘텐츠 메타버스와 관련된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안 하고 이제 다음으로 미뤄뒀었는데 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 어떤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제 만들었던 강의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o be 메타버스 디자이너, 그래서 메타버스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란 무엇이냐,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디자인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메타버스 이제 디자인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사용 프로그램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내용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버스의 이해인데요. 메타버스란 무엇이냐? 그래서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메타, 이제 가상이다, 초월한다, 이런 좀 더 이런 초월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가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가르치는데, 이게 이제 꼭 3차원은 아니더라도 메타버스들이 있기 때문에 꼭 3차원이라는 것은 약간 그런 가상 세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상 세계 이전에도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개념이 있었죠. 가상 세계보다, 가상 현실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서 아바타를 활용해서 내가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나의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나의 표상인 아바타를 활용해서 단지 게임이나 가상 현실을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바타를 이용해서 과거에는 그냥 게임하고 내가 이제 투사한 그런 캐릭터를 만들고 꾸미고 뭐 내가 글을 쓰고 이런 정도였다면, 이 메타버스에서는 아바타를 이용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행정 업무를 처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 아바타에서는 이 메타버스 상에서는 구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사진 이미지가 들어있는 것은 제페토라고 하는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메타버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제대로 구현해주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그 버추얼 리얼리티 개념 혹은 뭐 사이버 월드의 게임이나 이런 사이버 월드의 게임에서 좀 더 메타버스라고 하는 컨셉으로 나온,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메타버스 서비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R 컨텐츠, 게임, SNS 모두 구현을 하고요. 네이버 Z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이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메타버스 그 제페토에서 만들어 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은 제 모습을 인식을 해서 저와 비슷하게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메타버스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컨텐츠로 들어갈 때 약간 사이버 세상에 다이브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연출, 그리고 어떤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실감나는 메타버스의 어떤 몰입도와 그리고 나와의 어떤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주 흥미로웠던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싸이월드라든지 그 전에도 SNS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뭐랄까요, SNS 아바타를 이용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이버월드가 있었지만 조금 더 본격화된 3D, 그리고 이 뭔가요, 그 나의 모습을 반영해주는 방법이 내가 이제 하나하나 골라서 일일이 그걸 선택하는 것에서 좀 벗어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메타버스가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1992년 SF 작가 닐 스티븐슨이 쓴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이제 언급하면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서, 이 소설에서 아바타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가상의 세계를 메타버스는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린든 랩이 출시한 3차원 가상현실 기반의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메타버스가 널리 알려지게 됐고, 이제 세컨드 라이프 광장에 모여서 토론하고 영상을 즐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가상세계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세컨드 라이프 마켓플레이스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메타버스 관련된 컨텐츠와 그런 액세서리, 뭐 여러 가지 그런 컨텐츠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메타버스는 초고속, 초연결, 초저 지연의 이 5G 상용화와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좀 더 많은 사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 VR, AR, MR 등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코로나19 사태가 되면서 또 비대면 온라인이 굉장히 확산되면서 더 주목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켓몬고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는 이제 AR, 아그먼트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어떤 증강현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어떤 가상 사물을 이렇게 덧 보여주는 그런 컨텐츠의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많이 언급이 되고요. 포켓몬고가 어떻게 보면 약간 오래된 컨텐츠인 포켓몬을 좀 더 어린이들이나 어떤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게 만드는 굉장히 킬러 컨텐츠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요 SKT의 요 점프 AR이라고 하는 것도 국내 통신사에서도 이제 개발해서 어떤 연예인들과의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VR, 메타버스와 관련 있는 가상현실 개념들은 VR, 버추얼 리얼리티. 뭐냐? 가상 세계에 내가 간다. 뭐냐? 이게 내가 실제로 가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어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독도를 내가 가본다든지, 기상 상황이 안 좋으면 독도에 입도하기 굉장히 어렵고, 독도의 해저 지형을 본다든지, 이게 우리나라 그 해양수산부에서 서비스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쉽게 할 수 있는 VR 컨텐츠, 그리고 AR 컨텐츠, 아까 말씀드린 포켓몬고, 현실 세계의 가상 사물을 투사를 해서 마치 내가 있는 공간에 가상에 뭐 예를 들면 현실상에 존재할 수 없는 사물을 놓고선 본다든지 잡는다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믹스드 리얼리티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제가 이것도 나중에 한번 리뷰를 할 텐데, 홀로렌즈라고 하는 것은 이 장치는 이 디바이스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 세계의 사물들을, 예를 들어 요 앞에 이제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이 있으면 이 카메라가 여기에 거리들을 일일이 측정해서 입체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공간에다가 이제 가상 사물들을 이렇게 입체로 3D로 띄워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말을 쓰는 게, AR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실 세계를 그냥 영상으로 처리를 하고 그 영상 위에다가 그런 2D나 3D 이미지를 덧입힌다면, 그냥 단순히 덧입힌다면, 이 믹스드 리얼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현실 세계를 3D로 다시 매핑을 한 다음에 그 맵 위에다가 3D 컨텐츠나 3D 오브젝트를 띄워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고, 그 현실 세계의 입체 사물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 입체를 덧입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진화한 방식이라고 보고 있고, 별도로 MR이라는 명칭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메타버스를 몇 가지 보자면, 제페토라든지 게더타운이라든지 지금 새롭게 두나무에서 개발하고 있는 세컨블럭 등등이 이제 다양한, 아까 뭐 세컨드라이프를 포함해서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는데, 제페토는 3D 아바타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3D 그 컴퓨터 그래픽 기반의 플랫폼인데, 여기 이제 아주 입체의 인물 아바타가 아주 잘 표현이 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패셔너블한 아이템들이 많아서 중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2D 기반으로 해서 어떤 다양한 기능들을 화상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구현이 되고 있고, 세컨블럭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게더타운은 좀 짜리몽땅한 이 평면의 그래픽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약간 좀 8등신에 가까운 2D 캐릭터를 이용해서 2.5D를 구현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그래서 대체불가 토큰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아바타와 또 NFT 개념이 메타버스에 구현이 돼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또 만들고 소비하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타버스로 디자인하기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하면 디자인할 수 있을까? 그래서 메타버스의 그래픽 방식은 풀 3D, 아까 이제 제페토 같은 방식이고, 이건 게더타운이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컨블럭 같은 경우는 2.5D. 그래서 이제 쿼터뷰의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쿼터뷰를 이용해서 2.5D를 구현을 하고 있고요. 2D 같은 경우에는 탑뷰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기에 거기에 필요한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다루고 디자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빌더로 이제 메타버스를 디자인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에셋이라고 하는 것은 메타버스에서 이제 그런 요소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미리 만들어 놓은 이 플랫폼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내가 화면상에다가 가상 공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공간을 만드는 거고요. 제페토나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빌더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에셋들이죠. 에셋들을 배치함으로써 공간을 여기다 끌어놓음으로써 공간에다 배치를 하고 공간을 꾸밀 수 있는 거고 3D 오브젝트로 돼 있고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2D 오브젝트로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어떤 오브젝트에다 기능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바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바타를 3D 오브젝트 개념으로 이제 꾸밀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액세서리를 붙일 수 있고요. 게더타운 역시도 다양한 아바타의 의상이나 뭐 이제 어떤 몸의 모습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에디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속 디자인 에셋들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픽 디자인을 또 의상을 따로 만들 수 있게 이런 의상 패턴을 제공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그래픽 작업을 한 다음에 인식을 하면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포맷에 맞춰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거나 이걸 이제 편집해서 에셋을 제작해서 이제 디자이너들이 이걸 가지고 의상을 만들면 제페토에서 어떤 판매도 할 수 있고 이용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리고 이제 3D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포저라든지 알리아스라든지 카티아 같은 그런 3D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3D 에셋을 새롭게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방식이 3D와 2D 그래픽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끊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그래픽 디자인을 하기 위한 메타버스에 이제 들어가는 기본 에셋은 여기 이제 제공되는 에디터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걸로 만들 수 있지만 내가 여기 없는 걸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메타버스로 디자인하기 여기에서 그래픽 디자인, 2D 그래픽, 3D 그래픽 또 이제 비트맵 벡터 방식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